안녕하세요, 모든 작가 여러분. 오늘 아침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약 9만 근처까지 올랐다가 다시 약 8만 7천 달러 선으로 눌렸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금 시장인데 어젯밤에 금값이 매우 크게 변동했습니다. 약 4% 넘게 하락했고 은도 약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전에 가격이 회복세를 보였던 영향이 있었죠. 앞으로의 구조는 연말, 월말, 분기말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전략 쪽에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약 1000개 이상 매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67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쉬프 쪽에서도 전략팀이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약 3% 정도 수익이 났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들 치프 시즌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좋아요와 공유,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위에 있는 버튼도 꼭 팔로우 해주세요.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트레이딩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트레이딩을 위한 기술적 차트 분석도 다룹니다.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시장을 잠깐 살펴볼게요. 어제 시장이 꽤 변동성이 컸거든요. 비트코인이 거의 9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눌렸죠. 잠깐 9만 달러를 지키는 듯 했는데 지금은 약 8만 7천 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 흥미로운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서 다루겠습니다. XAUT, 즉 금도 포함되는데 금이 4% 정도 하락했어요. 이게 금과 연동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CCNI도 있습니다. 저희가 트레이딩하는 종목 중에서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인 건 아직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잭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어제는 약 3에서 4%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지금은 원래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로도 살펴볼 건데 이 종목은 이전에 꽤 강하게 상승했다가 지금은 조정 중입니다. 거의 지지선을 뚫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뚫지 않았어요.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Fear and Greed Index가 여전히 극심한 공포, Extreme Fear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수치는 24로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극심한 공포 상태예요. 이 지표는 시장이 여전히 하락 추세 다운 트렌드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 청산 부분에서는 약 9만 4천 명 정도가 강제 청산을 당했어요. 그래서 3억 3천만, 아니 2억 9천만 정도가 청산됐는데 이건 숏과 롱 포지션이 거의 비슷하게 청산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꽤 크게 흔들렸거든요. 차트를 잠깐 보면 오늘 아침에 좀 놀랐던 게 바로 금이었어요. 저는 이미 펜딩 주문을 조금 조정해 놨는데 4시간봉 차트상으로는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조정해 둔 거예요. 이전에도 만약 여러분이 보셨다면 데이 차트를 보면요. 상당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어제는 4.5%나 하락했거든요. 구조적으로도 원래는 4443 근처에 지지선을 잡아뒀었는데 지금은 420이 조금 위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이 구간에서 아래로 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숏 포지션을 잡았죠. 이게 지난번 숏 포지션 구간이기도 하고 4001 근처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건 금 차트 얘기고요. 그리고 BTC 쪽은 어제 꽤 변동성이 심했어요. 사실 연말 그림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그런 거. 연간, 분기별 차트가 겹치면서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 장기, 중기, 단기 트레이딩 코드가 모두 섞여서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9만 근처까지 잠깐 올랐다가 다시 8만 7천까지 떨어졌어요. 지금도 계속 횡보 중이고요. 데일리 차트 구조로 봤을 때도 명확하게 횡보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추세를 따라가려고 해요. 이전에 하루에 7%씩 수익을 챙겼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죠. 지난번엔 이더리움 클래식 ETC도 알게 돼서 ETC를 약 370 근처에서 매도했어요. 꽤 괜찮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헤드맵 쪽을 조금 살펴보죠. 헤드맵에서 도프 조니구만 근처에 하나 있는데 그 구간이 테스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구간에서 기다릴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청산당하거나 리퀴드 당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시 진입할 타이밍을 노릴 겁니다. 이 방법이 꽤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 존에서는 아직 진입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파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월간 턴이 곧
끝나가고 이제 하루만 더 남았습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거의 마무리되는 셈이죠. 올해를 보면 BC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저는 꽤 오가닉하게 성장했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시장을 상당히 아웃퍼폼했었죠. 이전 기간에는요. 그리고 런던에 다녀온 후에는 다시 오가닉 존, 즉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구간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말해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성장하는 모드로 돌아온 거죠. 포트폴리오를 보면 올해는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여러 달을 보면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9% 플러스, 10%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 플러스, 14% 플러스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만 오르는 상황이었죠. 연간과 월간 차트에서 보이는 모습은 구조적으로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저도 친구들에게 꽤 오랫동안 경고를 해왔죠. 그리고 결국 17%나 하락하는 등 꽤 많이 흔들렸습니다. 연준 FED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해요. 앞으로 29일 남았으니까 아마 1월 말쯤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 부분에서는 비트코인을 1200개 더 추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친구가 에베레스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량이 67만 개가 넘고 전체 트레이드 수익률은 약 16% 정도라고 합니다. 퓨처십이 농담도 했는데 퓨처십이 말하길 야, 너 비트코인 5년이나 들고 있었는데 연간 수익이 겨우 3에서 5%밖에 안 되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서로 농담을 주고받은 거죠. 이런 식의 농담은 피터십한테는 원래 흔한 일이에요. 이번에는요. 이제 비트코인과 바트 THB를 비교하는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구조를 보면 꽤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드웨이로 움직이고 있고요. 저항선은 300만 바트, 그리고 지지선은 약 250만 바트 근처에 있는데 이 지지선은 깨지지 않는 게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지지선이 한번 깨지고 약간 반등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롱 포지션을 잡을 타이밍을 찾으려고 해요. 그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것 같고 패닉 셀링이 꽤 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산, 에셋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거의 끝나가네요. 월간 차트, 분기 차트, 연간 차트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런 구조들은 꽤 강렬합니다. 여러 분기 동안 캔들이 꽉 차게 하락했어요. 그리고 연간 차트도 한번 보세요. 연간 차트도 조정 캔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연간 차트를 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차트는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이슈와 컬렉션이 생기는 해이기 때문이죠. 이제 평균선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걸 한번 볼게요. 하락 타이밍을 보면 연간 차트에서는 뉴스에 따라 생산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TX 폭발 같은 큰 뉴스가 터지면 이런 식으로 조정 캔들이 생기죠. 1500까지 떨어졌잖아요. 15,000이었죠. 그 해에는 만약에 조정 캔들이 생기거나 어떤 이슈로 가격이 떨어지면 하단 평균선 근처인 4만 3만 구간까지 내려올 때가 바로 전부 매수해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이 준비되면 무조건 다 매수해야 해요. 이건 연간 차트라이어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데일리나 위클리 차트가 아니라 연간 차트는 정말 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차트에서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위쪽 구간까지 치고 올라갈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연간 차트 관점에서요. 만약 내년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아니면 시파 웨이브에 머무를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건 내년 테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금 골드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금의 연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캔들이 꽉 찼어요. 지금 금은 정말 대단해요. 올해 금은 사진으로 찍어도 정말 강렬하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이번 상승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조정할게요. 아까 뭔가를 눌렀더니 튕겨나간 것 같아요. 눌렀던 기록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한 번에 고치면 되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연간 차트에서는 스토어나 아이 사이즈를 크게 쓰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올해 두드러진 연간 차트에서는 은이 눈에 띄어요. 은의 구조를 보면 꽤 큰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웨이브 3이 끝났고 지금은 제가 말한 사이드웨이 4구간에 진입하고 있어요. 4번 구간에서는 가격이 48을 깨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스윙을 반복하다가 또 한 번 새로운 고점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은인데 어제 하루에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어요. 정말 격하게 쏟아졌죠? 이제 BC 파트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 각 시니어에 대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죠. 첫 번째 시니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 상황은 지금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락 조정 콜렉션 패턴입니다. A, B, C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A 파동은 5파동 1, 2, 3, 4, 5이 있고 A, B, C 다시 1, 2, 3, 4, 5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된다면 내년 중반까지도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대략 이 범위, 즉 최고점은 9만 6을 넘지 않는 선, 그리고 바닥은 약 6만 9 정도의 구간에 머물게 될 거예요. 꽤나 멋진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에서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셀 구간에서요. 두 번째 구간은 엔딩의 CEO인데 지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1, 2, 3, 4, 5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탈해버렸어요. 이 저점은 깨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약 이 저점이 깨진다면 마찬가지로 블루리드로 보는 CEO 파트에서도 CEO 트렌드는 V자 반등, 즉 갑자기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V-쉐이프 컬렉션이 나온다면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끌어올릴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 매매 구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구간만 기다립니다. 즉 너무 비싸게 매수하지 않거나 아예 디스카운트 구간에서만 매수하는 거죠. 아직 중간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을 잡지 않습니다. 그 구간은 매매가 꽤 어렵거든요.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횡보 구간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봅니다. 이전과 같은 케이스, 즉 50, 40도 아직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구간, 즉 9만과 8만 7 사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라이 파트에서는 현재 저항선이 있습니다. 95 그리고 10만이 저항선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아직 돌파하지 않았으니 트렌드를 세지 않는 것 뿐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SMC로의 조정 파트에서 MC 파트는 아직 펜딩 상태로 990일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그 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어제 거의 올라갈 뻔했는데 만약 못 올라가면 진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못 올라갔어요. 지금 상황에서 하락을 노린다면 우리는 단지 구간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 뿐입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거죠. 이전에도 계속 모아왔죠? 이번에도 한 열 정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다시 돌아오면 저는 계속 모을 거고 상승장이 오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차분하게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백테스트 업데이트에 따라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제 백테스트는 뭐랄까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백 번의 트레이드를 해봤죠. 일주일 넘게 백테스트 케이스를 분석하면서 이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트레이딩에서도 최대한 그 백테스트 결과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웃코드 파트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어젯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제 낮에 3,000까지 올랐다가 다시 2,009로 눌렸죠. 예전이랑 똑같아요. 아직 아무 변화도 없고 여전히 박스권, 즉 사이드웨이 구간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상단 박스는 3,003이에요. 하단 박스는 2,008입니다. 여전히 같은 박스권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달러 부분을 보면 여전히 약세, 즉 다운트렌드 상태입니다. 사실 달러가 많이 약해졌냐고 물으면 올해 바투아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바투아가 약간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죠. 즉 예전보다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는 지금 다시 강하게 반등해서 완전한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신호냐고 물으면 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헬시존에 들어왔으니까요. 제가 말했듯이 이 지점이 꽤 피크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30일 근처인데 많은 분들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먼저 조정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이후에 다시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계속해서 하락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안 본 자산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금을 잠깐 봤었죠. 제가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대기하는 타이밍이 꽤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이 정말 낮거든요. 4천을 만약에 깨면 바로 소프트로스를 하고 다시 한번 진입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 쪽에서요. 만약 우리가 따라가서 매수하고 싶다면 지금 이 구간은 포모가 꽤 심해서 저는 아직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오버 디스카운트, 즉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과하게 매도할 때 그때 진입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리합니다. 아우코어는 볼게요. 아우코어의 에스더, 서토라이와 INJ는 오늘 아침에 본 흥미로운 종목입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가 곧 돌아올 거예요. 아직 비행기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배를 타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바다에 놀러 와 있어요. 에스더 이야기를 들었죠. 저 지점에서 아직 저점이 깨지지 않았어요. 이 저점이 정말 중요해요. 대략 0.6 근처인데 아직 깨지지 않았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ISI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웹사이트 앞부분이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AI를 봤을 때 아직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격이 아직 저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고 강하게 하락한다면 그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가격이 내려오면서 작은 다이버전스가 생긴다면 그게 조정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비트코인 상황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 쪽에서는 사실 플레이를 해도 괜찮긴 해요. 퍼센트로 따지면 손실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은 흥미로운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계약을 많이 가져가고 한 번에 다 테이크하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IZ 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지 한번 볼게요. INJ의 구조를 보면 드라이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조금 멀리 있는 거래소에서 확인해 볼게요. 가끔은 나중에 상장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 둘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숏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롱 포지션을 잡을 타이밍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롱을 잡으려면 시장 상황도 같이 봐야 해요. 비트코인이 먼저 버텨주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런 종목에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가끔 과하게 할인돼서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저점일 수도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곧 연말이니 다 같이 연말 마감 상황을 지켜보죠. 3개월, 월간, 연간 차트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볼 거예요. 아까도 간단히 봤지만 각 세트별 연간 차트에서 어디가 지지선인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3만이나 4만이 지지선이라면 그 구간에서 패닉이 온다면 반드시 매수해야 해요.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처럼 급락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코로나 때 차트를 보면서 그때 어떻게 떨어졌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당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다가도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면 아마 대부분이 팔았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강하게 급락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내년에 비트코인 쪽에서 이런 급락이 다시 온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보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 시장 상황과 다양한 자산들의 연말 3개월, 1개월 차트 마감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모든 자산이 연말, 3개월, 1개월 차트 마감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내년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 그리고 어떤 자산을 따라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오늘은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트레이딩 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서 시스템적으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계획을 최대한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크립토 커런시와 전통시장 쪽에서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